몇 년 전 나는 꽤나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체중 조절이 필요했어요. 여러 다이어트 방법을 시도해본 끝에 저탄수화물 식단이라는 것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었죠. 이게 계기가 되어 아주 흥미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부터 체중 증가를 고민했어요. 그때는 운동도 꽤 열심히 했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했지만 항상 체중이 줄어들지 않아 실망스럽기만 했죠. 그러다 어느 날 인터넷에서 저탄수화물 식단이라는 걸 접하게 되었는데, 이는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고 대신 단백질과 지방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하는 식단이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식단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었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도전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다소 생소했지만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어요. 홀로 하는 것보다 친구와 함께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 가까운 친구에게 함께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다행히 친구도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흔쾌히 수락했죠. 그렇게 우리는 저탄수화물 식단 여정을 친구와 함께 시작했어요. 저탄수화물 식단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고기와 생선 위주로 식사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채소와 건강한 지방들을 식단에 자연스럽게 통합하게 되었어요. 아침에는 아보카도와 달걀을 이용한 오믈렛을, 점심에는 녹색 채소 샐러드와 구운 닭고기를, 저녁에는 버터에 구운 연어와 아스파라거스를 즐겼어요. 신기하게도 배고픔도 덜 느꼈고 과식을 하지 않게 되니 점점 체중이 줄어들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여정이 그렇듯이 변목 구간이 있었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체중이 줄어들지 않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때마다 친구가 큰 힘이 되어 주었죠. 우리는 서로의 상태를 체크하면서 변화를 관찰했고 인내심을 갖춰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몸이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납득하게 되었어요. 결국 3개월이 지나자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전보다 훨씬 날씬해졌고 건강도 많이 좋아져서 자신감이 회복되었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식습관이 자연스럽게 바뀌어 과거처럼 탄수화물에 집착하게 되는 일이 없어졌다는 점이었어요. 몸이 가벼워지니 친구와 함께 등산이나 새로운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알게 된 것은 어떤 방법이든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다이어트의 성공을 담보한다는 사실이었죠. 지금도 저는 저탄수화물 식단을 고수하고 있답니다. 물론 가끔 파스타나 빵 같은 탄수화물이 먹고 싶을 때는 조금씩 먹기도 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을 잃지 않고 꾸준히 자신만의 리듬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이 여정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은 건강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삶의 질과 행복에 직결된다는 점이 아닐까요? 두 번째 이야기, 현대 사회는 바쁘고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기에 더해서 날씨 변화나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면역력은 큰 도전 과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 복잡한 보충제나 약품에 의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사실 일상적인 생활 습관의 변화를 통해 면역력을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변화를 통해 건강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민수입니다. 민수는 어느 날 잦은 감기와 피로에 시달리면서 건강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민수는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인터넷 검색과 책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민수는 하루에 최소한 7시간의 수면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밤 늦게까지 일을 하거나 야식을 먹으며 스트레스를 푸는 대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수면이 우리 몸의 회복과 면역력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그는 얼마나 피곤해도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건강한 수면 습관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둘째, 충분한 수분 섭취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매일 물병을 들고 다니며 수시로 물을 마시고 탄산음료 대신 녹차나 허브차를 마셨습니다. 그의 식단에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늘 포함되었고 몸에 좋은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함유된 음식을 선택했습니다. 외식보다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여 먹는 것이 그의 새로운 취미가 되었고 이는 그의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셋째, 민수는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헬스장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걸어서 출퇴근을 하거나 점심시간에 짧게나마 산책을 하는 등 일상 속에서도 가능한 운동을 찾았습니다.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좋게 만들 뿐 아니라 면역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넷째,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명상과 호흡 운동을 도입했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눈을 감고 복식호흡을 하며 명상을 하는 것은 그의 정신적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평정심을 찾는 것은 면역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가족과의 저녁 식사, 친구들과의 등산, 봉사 활동 참여 등 다양한 사회 활동을 통해 그는 정서적 안정을 추구했습니다. 민수의 이런 변화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하나씩 쌓여 차츰차츰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활 습관의 변화로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증진되었고 그는 더 이상 잦은 감기와 피로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민수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꾸준함이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변화이지만 그것이 꾸준히 지속될 때에는 건강한 삶을 만들어준다는 점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면역력을 높이는 것은 결코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매일 한 걸음씩 자신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민수의 이야기가 그런 작은 결심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마음의 동산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사방이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까다로운 감정의 구름이 마을을 덮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점차 웃음을 잃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심 끝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설 속의 지혜로운 마음의 수호자를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마을의 젊은 남녀, 용감한 은지와 똑똑한 민호가 그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배낭에 간단한 음식을 챙기고 지혜로운 수호자가 살고 있다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길고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그들은 어느덧 산 중턱에 도착하였지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기 깊은 숲속 생명의 강을 따라가면 마음의 수호자가 계신다네. 하지만 강물을 건너기 위해선 작은 두려움의 돌을 몇 개 치워야 한다네 라고 말했습니다. 은지와 민호는 두려움의 돌을 치우기 위해 물어보았습니다. 그 돌들은 우리의 감정인가요? 어떻게 제거할 수 있나요? 노인은 답했습니다. 도전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되돌아보며 용서하고 이해해야 한다네. 두려움과 걱정을 하나씩 내려놓으면 길이 보일 걸세 라고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은지와 민호는 눈을 감고 마음을 향해 깊이 들어갔습니다. 과거의 상처, 걱정, 미움을 하나씩 떠올리고는 그것들을 용서하고 이해하며 내려놓았습니다. 희한하게도 그 돌들은 점점 가라앉으며 물길이 열렸습니다. 드디어 강을 건너고 그들이 도착한 곳에는 푸른 빛이 아른거리는 작은 동굴이 있었고 그 안에는 마음의 수호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친절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하며 물었습니다. 여행이 어땠나? 민호는 대답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자신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은지도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더 알게 되었어요. 수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에게 작은 꿈의 씨앗을 주었습니다. 이 씨앗은 너희의 마음에서 자랄 것이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며 자랄 때마다 번성할 것이다. 건강하고 행복한 마음을 유지하고 싶다면 스스로 돌보고 상대방을 이해하며 배려하는 마음을 잊지 말거라라며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은지와 민호는 꿈의 씨앗을 품에 안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 씨앗은 점차 꽃을 피우며 마을 사람들의 웃음과 행복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자신을 돌보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하여 마음의 동산은 다시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이야기의 주인공인 미영은 늘 바쁜 일상 속에서 패스트푸드와 간편한 인스턴트 음식에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과 함께 길고 바쁜 하루를 시작했고 점심으로는 회사 근처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편의점 도시락이나 피자 한 조각 또는 햄버거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저녁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서는 TV 앞에서 즉석식품으로 대충 식사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건강검진 결과를 받게 되었고 막상 결과지를 보니 여러 가지 건강 신호에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미영에게 혈압이 높고 고지혈증이 있으며 당뇨 초기 증상까지 의심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은 그녀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고 자신이 뭐하러 이렇게까지 무심하게 건강을 방치했는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그녀는 SNS에서 건강한 식단으로 삶을 바꾸다라는 글을 우연히 발견하였습니다. 그 글은 한 중년 남성이 건강한 식단을 통해 극적으로 체중 감량에 성공하고 만성 질병으로부터 탈출하게 된 이야기를 상세히 담고 있었습니다. 그 글로부터 영감을 받은 미영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건강을 반납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미영은 우선 자신에게 맞는 식단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와 의사, 영양사와의 상담을 통해 그녀는 다양한 건강한 식재료와 메뉴를 고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천연 식재료였습니다. 그녀는 채소와 과일을 주식으로 삼고 가공된 곡물 대신 현미와 오트밀을 선택하였으며 육류 섭취를 줄이고 생선과 두부, 콩 등을 적절히 섞어 먹기로 했습니다. 매일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않았으며 녹차나 허브티를 마시면서 카페인 섭취량을 조절했습니다. 또한 자세한 계획을 세워 일주일 식단 기록표를 작성하였고 이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편중된 식단을 벗어나 다양하고 영양 가득한 식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속한 식단을 이행하며 점차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혈당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고 혈압도 점차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습니다. 체중 역시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무엇보다 늘 피곤했던 몸이 점차 힘이 솟고 입맛도 건강해졌습니다. 신체상의 변화는 그녀에게 새로운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정신적 건강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매일 찾아오던 스트레스와 불안은 현저히 줄어들었고 심지어 회사 업무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주말마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 나가 신선한 재료를 사며 점점 요리에 대한 흥미도 가지게 되었고 친구들을 초대하여 건강식 파티를 열기도 했습니다. 미영의 이러한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동료와 친구들 역시 점차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기 시작했고 작게나마 건강한 식단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결국 건강한 식단은 단순히 체중 감량이나 일시적인 건강 개선을 넘어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미영의 삶은 한층 더 밝고 활기차게 바뀌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식단이 아닌 보다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하나의 생활 양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일매일 자신이 먹는 음식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달은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미영처럼 자신을 돌보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간단하진 않지만 중요한 건강한 식단으로의 전환을 추천할 그녀의 이야기는 이렇게 행복하게 지속되어 갑니다.